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칙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깎을래 올릴래 라는 제목의 포스팅에 이어서 깎을래 밀래 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증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치아 조직은 멈춰있지 않고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조직입니다. 지난번에는 마주하는 위아래 치아의 아래가 상실되었을 때 위의 치아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증례를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앞에 어금니가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이 뒤에 어금니가 앞으로 쓰러져서 공간을 메꾸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그 상실된 약간 남은 공간에 심으려고 하면 임플란트 자체도 사실은 심기 어렵고, 보철을 하자니 두 개가 다리가 기둥이 평행하게 서 있어야 다리를 놓아서 브릿지라는 그런 치료를 할 텐데, 이 치아가 뒤에 있는 치아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보철을 하기에도 두 개 똑같이 들어가는 패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을 과도하게 깎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신경치료가 수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 이상의 치료가 행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신의 치아를 브릿지를 하지 않고, 또 자기 치아를 뒤에 있는 어금니, 쓰러진 어금니도 손대지 않는 그런 방법은 교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치아를 다시 원래 자리로 세우고, 빈 공간에 원래 어금니가 있던 상실된 그 자리를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그러한 증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증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세종시에서 멀리서 오시는 여성 환자분입니다. 오른쪽 아래 빠진 치아 뒤쪽 치아가 욱신욱신 아프다라는 주소와 임플란트 없는 부분을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치아가 없는 것을 아래쪽 어금니, 첫 번째 어금니입니다. 첫 번째 어금니를 보통 제일 많이 상실하시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어금니의 별칭은 6세 구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6살 때 나는 첫 영구치, 어금니, 어른 치아인 거죠. 빠지지 않는. 유치의 가장 뒤에 나서 간혹 나지 않은 자리에 새로 나는 치아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치처럼 이갈이를 하는구나 라고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만 6세에 나는 영구치는 평생 쓰는 어금니입니다. 어릴 때 나기 때문에 당연히 양치질이 잘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썩고, 그렇기 때문에 썩지 말라고 홈 부분에 홈 메우기라고 하는 실런트라고 하는 재료로 홈을 메꾸는, 그래서 충치가 가장 생기기 쉬운 그 홈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 막는 치료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어금니들을 다 상실을 하셨어요. 그리고 위에도 보면 이쪽이 이제 실제 환자의 오른쪽에 해당되는데, 뭔가 치축이 다르고 아래쪽에는 뼈가 좀 다른데 치아 사이사이 뼈보다는 많은 뼈를 갖고 있고 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도 첫 번째 어금니가 상실된 상황입니다. 아마도 더 이 아래쪽보다는 훨씬 어렸을 때 상실을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어금니가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밀려서 이 위에서부터 이제 씨앗이 만들어져서 머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뿌리가 만들어지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원래 한 이 정도에서 이 두 번째 어금니가 머리가 만들어져서 내려왔을 텐데, 내려오면서 얘가 방향을 이 앞쪽에 치아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공간을 메꾼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쓰러지고, 그러면서 마치 구강 내에서 보면 첫 번째 어금니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 치아입니다. 좀 전에 엑스레이상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치축이 약간은 앞쪽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공간을 메꾼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쪽에 음식물이 많이 끼실 수는 있지만 자기 어금니처럼 이미 습관화되고 적응을 해온 교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체 교정을 해서 치열을 다시 원래 위치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 상태로 쓰셔도 크게 무관한 경우입니다. 치과마다 치료 계획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여러 번 증례들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우도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지만 자기 치아를 깎으면서 다른 트런 축대로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사랑니 때문에 이 들어가는 패스가
요 두 개의 기둥, 얘 기둥 하나, 이 축, 요 앞에 있는 기둥 브릿지를 할 경우입니다. 이게 맞게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얘에 맞춰서 이렇게 넣자니 여기 부분에 걸릴 수가 있고, 얘에 맞춰서 이렇게 넣게끔 브릿지 패스를 맞추자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에 또 걸리고, 그래서 타협적으로 브릿지를 만들고, 여기도 좀 삭제가 아마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브릿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 작은 공간에 예치아를 좀 깎아서 크라운을 씌우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원래 어금니보다 좀 작게 만드는 그런 또 옵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 모두 내 치아를 손을 대야 된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죠. 내 치아를 손대지 않는다면 제가 사실은 환자분한테 제시한 옵션은 전체 교정입니다. 전체 교정에 가장 좋은 거는 틀어진 치축들 바로 세우고 교합도 맞추고, 말씀드린 대로 위에도 실제 공간은 닫혀 있어서 자기 어금니처럼 쓰이지만 치축 자체가 좀 좋지 않고, 왼쪽 부분도 보면은 치아 씹는 라인이 여기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환자분한테 고지를 하고, 물론 전체 교정을 안 하셨지만 약간 틀어지고 망가진 교합을 가장 이상적으로 다시 만들고, 상실된 첫 번째 어금니 공간도 닫게 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전체 교정입니다. 근데 기간도 2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도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그렇게 교정을 오랜 기간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 교정은 안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 옵션인 부분 교정을 통해서 이 쓰러진 치아를 다시 뒤쪽으로 밀고 원래 얘의 위치인 자리로 치아를 원래대로 이렇게 세우고, 여기 있는 치아도 원래대로 세우고, 이 빈 부분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해결을 하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부분도 교정을 통해서 내려온 부분을 지난번 시간처럼 올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상 여기는 그냥 손을 대지 않고, 여기에 스텝이 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금니가 여기 생긴다면 음식물을 낄 수 있다. 근데 환자분이 그걸 또 억셉트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다른 부분은 손대지 않고 아랫부분만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환자의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두 개 공간이 비어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약간은 애매한 공간입니다. 물론 작은 임플란트를 심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쓰러진 각도도 보이시죠? 이 씹는 면도 실제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은 거의 씹히지가 않고 이 뒤에 쓰러져서 닿는 이 끝쪽 부분만 닿는 상태이고요. 앞쪽도 교합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얘도 쓰러져 있고 얘도 쓰러져 있고, 이쪽으로 약간 닿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공간도 별로 없고, 또 위에서 보자면 뼈도 발치한 지 얘가 훨씬 더 오래된 걸로 추정할 수 있는 게, 여러 번 말씀드린 핑크빛 잇몸, 여기랑 여기는 색깔 자체가 다르죠. 이쪽은 점막이라는 신축성 있는 그런 잇몸이고, 여기는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밀리지 않는 단단한 잇몸입니다. 그래서 이 뼈의 두께도 보면 여기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얇게 단단한 잇몸도 이 정도밖에 안 남고, 뼈도 보통 이제 입술 쪽 부분의 뼈들이 많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 부분의 뼈가 많이 흡수되고 또 단단한 잇몸도 그에 따라서 없어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달 사진이고요. 처음 이제 시작한 사진은 없고 3개월 후의 사진이 있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고,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하냐면 뒤에 미니 임플란트라는, 이제 미니스크루라는, 사스라고도 불리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그런 원장님에 따라서 다른, 뭐 하지만 실제 내용은 동일한 그러한 미니 임플란트 뼛속에 받고, 미니 스크루를 기점으로 해서 닷이죠. 배로 치면 배와 항구에 있는 닷처럼 여기에다가 고무줄을 걸고 여기에 버튼이라는 장치를 붙여서 뒤로 당기면 얘가 약간 또 내려가 있잖아요. 얘를 조금 더 누르는 효과도 있으면서 뒤로 미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확연히
아시겠죠? 7월인데 3월 말에 시작해서 4개월 지났는데 많이 지금 벌써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진과 비교를 해보시면 보이시죠? 많이 치아가 서 있고 원래 어금니 공간 정도의 공간들이 지금 이제 7월 달에 다 나오게 됐습니다. 양쪽 다 미니스크루를 심고 이쪽 앞쪽에 버튼이라는 장치를 붙여서 고무줄을 통해서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실시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고자 CT도 찍고 서 있을 때 생긴 공간을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보면은 아래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흡수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 협측에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전히 여기 보면 굉장히 얇게 부착치은이라고 하는 단단한 잇몸, 여기는 그래도 좀 많이 있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고요. 여기는 아마 뼈 이식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잇몸 속에 임플란트를 묻어뒀고, 여기는 뼈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바로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에서부터 뭔가 체결하려면 잇몸 모양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동그란 잇몸 모양을 잡고자 나중에 이제 2차 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게 되지만, 뼈가 좋고 고정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음과 동시에 이런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아서 환자분들을 두 번 고생시키지 않는, 그리고 임플란트 기술도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 메이저 빅5에서 만드는 임플란트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바로 힐링 어버트를 요새는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고정이 잘 나왔을 경우, 토크라고 하는데요, 토크 수치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괜찮을 경우에는 바로 잇몸 모양을 만들어주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9월달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하얀색 선이 생기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뿌리 주변으로 뼈가 생기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사진을 보시면 7월 달에 보면 여기 주위에 뭐가 없죠. 여기 원래 뼈의 위치고 9월 달 되니 점점 뼈가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제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으로 버튼을 달고 철사를 묶어놨는데 이제는 고무줄로 뭐 당길 필요도 없고 이 위치 그대로 잘 굳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와이어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여기는 뭔가 조금 더 필요해서 조금 더 당기고 있는 형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 뭔가 굉장히 넓어졌죠. 아까 전에는 이렇게 움푹 들어왔는데 여기 뼈 이식을 해서 넓어진 것이고요. 여기는 잇몸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준 힐링 어버트가 바로 체결이 됐고, 11월 달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뿌리 주변으로 아주 단단한 뼈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먼저 임플란트를 만들어 드렸네요. 머리 부분을. 이 머리를 만들 때는 힐링 어버트를 빼고 이 부분에 여기 이제 노란색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머리에 해당하는, 치아를 깎은 거에 해당하는 그러한 걸로 바꿔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의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는 이 안에 이제 아래 있겠죠. 임플란트의 이 위의 상부 구조물을 다시 체결을 하고 이걸 본을 떠서 크라운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도 다시 치아를 깎아서 맞춰드렸네요. 교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깎아서 맞춰드렸고,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런 동그란 거는 얘는 이제 완전히 자기 치아의 크라운이라 이 지금 임시 접착 상태고요. 완전히 이제 일주일간 써보고 음식물 같은 게 끼는지 안 끼는지 확인하고 여기 제거하고 붙여드리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훅이라고 부르는데 훅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물이 안 끼고 특별히 불편함 없으시면. 그 이유는 나이가 들고 오래돼 쓰시면 치아도 깨져나가고 뭔가 잇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치료를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임플란트도 크라운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어버트라는 상부 구조물과 임플란트 나사 부분이 헐거워지는 경우도 있고, 나사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AS를 위해서 크라운을 제거하기 쉽게 훅을 달아놓으면 크라운 같은 것들을 빼서 처치를 하기 쉬워서 안 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드디어 이제 또 와이어를 걸어서 이 정도로
이 위치를 고정을 시켜줬고 11월에 3월이 시작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 한 3, 7, 8개월 정도 지난 거네요. 아마 시간적인 여유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힐링 어버트라는 것을 새로 달아드리고 여기 이렇게 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단단한 잇몸을 늘리기 위한 간단한 잇몸 수술입니다. 이 끝이 여기에 있던 것을 이렇게 내려서 이쪽에다가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단단한 잇몸 여기 있던 게 여기 오면서 이쪽 부분을 신기하게도 단단한 잇몸으로 다 채우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내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꼬매놓으면 잇몸 모양이 여기 위쪽으로 다 단단한 잇몸으로 변하는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죠. 이 단단한 잇몸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에 오셔서 쉽도록 임시차를 우선 해드리고 제가 만든 것 같네요. 잘 만들었네. 만든 거 보면 이런 골도 아주 잘 재현을 해서 물론 부족함이 뭐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은 네. 그렇게 해서 예, 협측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얘도 사실은 여기 지금 내려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근데 하여튼 비용상 여러 가지 문제로 요건 그냥 우선 해서 써보시고 음식물 안 끼시면 그냥 하시는 걸로 해서 임시로 치아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5월에 여기도 최종 보철물을 껴드리고 이렇게 해서 양쪽 치아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이고 전후 비교한 사진을 보시면 여기 때문에 얘를 다시 깎았네요. 지금 보니까 이쪽에 스텝이 굉장히 많이 져 있어서 이제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랑 여기에 와서 꽝 찍을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서면 이쪽 문에 음식을 많이 낄 수 있고 그래서 여기를 맞추느라고 크라운을 다시 했네요. 여기 보면 여기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이 쓰러진 치아 바로 섰고 이 하얀색 부분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뼈로 다 찼죠.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심고 머리 부분을 만들어서 처음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도 기쁘고 저도 이렇게 치료가 잘 된 걸 보면 참 저도 기쁜 보람 있는 환자분한테 최고의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최고의 치료를 해드려서 환자분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치과의사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뭐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치과의사로서 힘들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좌절되는 부분, 우울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워지네요. 네, 오늘 깎을래 밀래라는 제목으로 교정의 한 부분을 이용해서 임플란트와 보철까지 한 직내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